사샤의 오디오북 닐스의 이상한 여행 2편 검은 쥐 돕기. 다음날 아침 호수 근처에 학들이 날아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트리아노트입니다. 여러분, 내일 크라베리에서 저희들의 무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와서 보아주세요. 꾸르르 꾸르르. 단장 아카는 고맙소, 꼭 가겠소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기러기들은 떠들썩하게 좋은 구경이 생겼는데 정말 신나는군. 거위야, 너는 운이 아주 좋아. 그렇게 멋진 구경을 할 수 있게 되다니 하며 말했습니다. 몰테는 학의 춤이 그렇게 멋지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건 굉장해. 너는 상상도 할 수도 없을 거야. 아카가 이때 말했습니다. 엄지도령은 어떻게 하지? 사람은 그곳에 갈 수 없는데. 그러자 거위 몰텐이 반박했습니다. 엄지도령만 남겨둘 수는 없어요. 아카는 일단 출발 신호를 했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4층의 그린밍의 성에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곡식 창고가 되어버린 이 성의 지붕에는 황새의 집이 있고 어두운 지하실에는 수백 마리의 쥐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기러기와 몰테는 닐스와 함께 먹을 것을 찾아 먹었습니다. 닐스는 학의 무도회에 갈 수 없다는 아카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돌담에 기대어 갈리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뜻 돌담을 보니 잿빛 쥐들이 돌담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러기들도 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아카가 나직하게 잿빛 쥐들의 내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잿빛 쥐들은 옛날부터 이곳에 있던 건 아니야. 약 100년 전에 리비아 사람이 이곳에 닿았다가 쥐 한 쌍을 떨어뜨리고 간 이래 지금의 이 쥐들이 된 거야. 그 무렵 이 나라에서는 검은 쥐가 세력을 강하게 떨치고 있어서 잿빛 쥐들은 수요가 늘어도 길을 펴지 못했지. 그러나 몇 해 안 가서 번식력이 강하고 힘이 센 잿빛 쥐들이 검은 쥐들을 몰아내고 말았어. 그런데 용감한 잿빛 쥐들의 세력이 그토록 강해도 점령하지 못한 곳이 바로 이 그린밍의 성이었어. 검은 쥐들은 이 성에서만큼은 끝까지 버티었지. 이야기가 끝나자 익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잿빛 쥐들의 행렬은 분명 좋지 못한 조짐이야. 기러기들이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무척 큰 황새가 내려앉았습니다. 아카님, 안녕하십니까? 잿빛 쥐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셨는지요? 예. 황새는 한숨을 쉬며 검은 쥐들이 무도회에 나간 뒤 겨우 몇 마리 쥐들만 남자 그 틈에 잿빛 쥐들이 쳐들어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검은 쥐들과 친하게 지냈지요. 이제 어떡하지요? 황새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카는 황새가 딱해 보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카의 말에 황새는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카님. 아카는 익시에게 엄지도령과 같이 갈 테니 넌 기러기들을 데리고 호수로 가거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닐스는 아카의 등을 타고 성의 지붕에 있는 황새의 둥지로 갔습니다. 나뭇가지와 풀잎이 깔린 훌륭한 둥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올빼미 부부와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늙은 검은 쥐들이 모여 잿빛 쥐들의 침입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아카님, 잘 오셨어요. 뭐든지 지시만 해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올빼미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 마리는 검은 쥐들에게 가서 알리고 올빼미는 룬드 교회에 사는 프란메어 올빼미에게 좀 가주세요. 한밤중이 되자 잿빛 쥐들은 지하실로 통하는 구멍을 찾아내어 몰려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지하실은 잿빛 쥐들로 가득 찼습니다. 늘 쳐들어와도 번번이 죽기만 하던 잿빛 쥐들은 단숨에 4층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깊어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원을 이루었다. 만세 만세. 이 무렵 황새 둥지에서는 올빼미가 룬두 교회에 가서 빌려온 피리를 아카에게 주었습니다. 잿빛 쥐들은 그동안에도 곡식 더미에 올라앉아 모두들 축하 음식을 들자 우리의 소원을 이루었으니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앞마당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닐스가 마당 한가운데서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리 소리가 들리자 밀을 먹던 잿빛 쥐들이 성을 빠져나와 닐스가 있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 피리는 참으로 이상한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프란메어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옛날 사람들은 이 풀피리로 쥐를 길들였다고 합니다. 닐스는 쥐들이 모여들자 계속해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잿빛 쥐들은 닐스가 걸어가자 넋을 잃고 쫓았습니다. 닐스는 피리를 계속해서 불며 쥐들을 깨웠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피리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닐스는 잿빛 쥐들을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유인했습니다. 그동안의 성은 무도회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검은 쥐들이 다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 아카와 황새는 엄지 도령을 찾아 지붕이 둥지로 갔습니다. 하그의 무도회. 크라베르의 산은 낮은 산이었지만 경치가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른 산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불쑥불쑥 솟은 암벽이 바다와 맞닿아 파도와 바람에 깎이고 부서져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바위들은 반짝반짝 빛나고 칡덩굴로 덮인 벼랑과 깊은 굴이 있었습니다. 떡갈나무 숲도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경치였습니다. 하늘을 이고 푸른 바다를 거니는 크란베르이 산에 모인 동물들은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운동회 날이 되었습니다. 운동장까지 무사히 들어온 짐승들은 끼리끼리 모여 언덕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날만큼은 서로 습격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령 토끼와 여우가 함께 산책을 한다고 해도 토끼가 죽을 염려는 없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모든 짐승들이 모이면 뒤이어 새들이 입장합니다. 이윽고 하늘 높은 곳에 검은 구름 같은 새들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새들은 여러 무리로 나누어져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크라베르이 운동장에 가까이 오자 새들은 합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짹짹짹 종다리 찌르레기 등이 일시에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까마귀와 까치들도 내려앉았습니다. 운동장에는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아카가 거느린 기러기 떼는 마지막으로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기러기 떼는 정해진 언덕에 내려앉았습니다. 닐스는 신기한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슴의 뿔이 숲을 이룬 언덕이 있었고 잿빛 쥐들의 언덕이 있기도 했으며 까마귀의 검은 언덕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동물들의 운동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을에 있듯이 까마귀들의 춤이 벌어졌습니다. 두 패로 나누어진 까마귀들이 엇갈려 나는 이 춤은 그리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토끼들의 유의가 있었습니다. 규칙 없이 토끼들이 나와 뛰놀았습니다. 토끼들의 유의는 신나는 구경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산새들의 순서였습니다. 수백 마리의 새들이 일제히 턱갈나무 숲을 향해 날아오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쉬쉬쉬 고운 노래를 들어보세요. 산새들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나는 새들의 합창 소리에 구경꾼들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산새들의 즐거운 노래가 계속되는 동안 운동장의 한 귀퉁이에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러기 떼가 모인 언덕에 난데없이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러기들아, 여우가 나타났다. 모두들 조심해.
기러기 한 마리가 여우를 보자 소리쳤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이 소리를 듣고 여우를 둘러싸고 모였습니다. 여우는 기러기를 잡아먹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여우는 며칠 전에 기러기 떼의 꾀에 넘어간 여우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우는 또 다른 여우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여우에게 벌이 내려졌습니다. 한평생 이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랜 규칙이었습니다. 운동회는 이런 소란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슴들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슴들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동물들은 그 가까이에 모였습니다. 사슴들의 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사슴들의 씨름이 더욱 격렬해지자 짐승들은 더욱 재미있어 했습니다. 사슴들의 씨름이 오래가면 소란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사슴들의 씨름이 끝나자 그때 저쪽 언덕에서 학이 온다, 학이 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들은 긴 다리에 빨간 털을 달고 날씬한 날개를 펄럭이며 멋진 잣대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학들의 등장은 이 운동의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눈부신 잣대로 내려앉아 춤을 추는 학들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크라베르이의 동물운동회는 학의 무도회라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기하고 황홀한 춤을 추었습니다. 동물들은 그들 사이의 모든 다툼을 깨끗이 잊었습니다. 모두들 끝없이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멀고 먼 환상의 세계로. 동물들은 1년에 단 한 번 이 학의 무도회를 통해 꿈의 세계로 젖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닐스 일행이 본부 호숫가를 떠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은 아름다운 수레가 움직이듯 하늘을 이리저리 달리더니 드디어는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닐스가 여행한 이래 처음 맞는 비였습니다. 닐스는 비에 한박 젖은 채 여러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지루하고 추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봄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새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무들은 서로 기뻐했습니다. 기러기들도 신이 났습니다. 기러기들은 크리스찬스타트 지방을 날아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들 깨어 일어나라. 잠을 깨우는 봄비란다. 기쁘게 맞아들여라. 기러기들은 즐겁게 하늘을 날며 넓은 농장이 나오자 자랑스럽게 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장미꽃과 함께 왔어. 벚꽃도 함께 왔단다. 뭐든지 달라는 대로 주지 원하는 만큼. 비는 오후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이날 오후 기러기 떼와 거위 일행은 작은 소나무 숲에 내렸습니다. 비에 젖은 닐스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몰텐이 날개에 품어주었으나 몰텐의 털도 비에 젖은 터라 여전히 추웠습니다. 오늘 밤에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닐스는 이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마침 저쪽에 커다란 동네가 눈에 띄었습니다. 닐스는 큰 길을 따라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집들이 산뜻하게 정돈되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집집에서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운 소리다. 닐스는 비로소 자기가 사람들의 세계로부터 동떨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본래의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 두렵고 쓸쓸했습니다. 나는 영영 이대로 살아야 할까?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지? 닐스는 어느 집 층계에 앉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사람이 된다면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될 텐데. 그러나 닐스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될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닐스가 비에 젖은 몸을 털려고 일어서는 순간 커다란 올빼미가 날아왔습니다.
닐스는 쪼그리고 앉아 처마 끝에 있던 올빼미와 새로 날아온 올빼미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지냈소? 이제야 돌아오는구려. 숲에 사는 올빼미님, 나 없는 동안에 큰일은 없었소? 별일은 없었지만 스코네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소. 톰태가 어느 사내 아이에게 마술을 걸어 꼬맹이로 만들어버렸소. 그 꼬맹이는 그 후에 기러기 떼와 같이 랩란드로 갔다는구려. 아이고, 그거 큰일이로군. 그럼 다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만 톰태에게 들으니 그 아이가 거위를 잘 보살펴주면 집에 돌아가서는요? 그 다음엔 누가 들을까 두렵소. 우리 딴 곳으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올빼미들은 이야기를 멈추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닐스는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내가 거위를 잘 보살펴주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니. 그리고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 만세. 닐스는 급히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끈질긴 여우. 다음 날 아카 일행은 스몰란드로 갈 계획을 세우고 향편을 살폈습니다. 익시와 각시는 형세를 보고 땅에 아직 눈이 녹지도 않았고 강물도 언체로 있어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아카는 보고를 듣고 먹이도 없는 곳으로 갈 수는 없지.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면 블랙킹해를 거쳐 동쪽으로 가는 편이 낫겠다. 그리고 다음에 형편을 봐서 스몰란드로 가지. 하고 단장답게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블랙킹해 근처에는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닐스는 새로운 여행지가 어떤 곳일까 궁금했습니다. 블랙킹해는 어떤 땅일까? 닐스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해내려고 했었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선생님의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블랙킹해는 기름진 땅과 갖가지 나무들이 자란답니다. 가문비 나무를 비롯해 떡갈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등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에는 전설이 있어요. 옛날 한 거인이 있었는데 이 거인은 나이가 들자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것이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거인은 산 위에 올라가 커다란 돌을 블랙킹해로 수없이 던졌어요. 바다에서 돌던 연어들이 놀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 결국은 거인이 있는 산에까지 올라왔어요. 거인은 가만히 앉아서 고기를 잡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때 던졌던 돌과 바위가 지금은 많은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닐스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기러기 떼는 벌써 블랙킹해를 지나 루네비 강까지 왔습니다. 루네비 강은 아픈 강물이고 뒤는 절벽이어서 잠자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닐스는 몰텐의 날개 밑에서 잠을 청했으나 요란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때문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닐스는 날개 밑에서 빠져나와 잠시 리네비 강을 구경했습니다. 이때 절벽 꼭대기에서 이들 일행을 내려다보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코네에서 쫓겨난 그 심술쟁이 여우였습니다. 저놈들을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운이 좋군. 두고 보자. 여우는 다람쥐를 잡아먹은 담비를 자기 편으로 깨었습니다. 담비님은 참 용감하군요. 놀라운 솜씨입니다. 담비님은 겨우 다람쥐로 만족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저기 기러기가 보이지 않으세요? 담비는 어깨가 으쓱해져서 여우가 가리키는 벼랑으로 기러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우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담비가 물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또 실패란 말이야? 기러기 떼는 이와 동시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여우는 담념하지 않고 기러기 떼를 쫓아갔습니다. 기러기 떼는 루네비 강을 따라 나무로 날아갔습니다.
곧 그들은 유바폴스의 우뚝 솟은 바위에 이르렀습니다. 기러기들은 그곳에서 잠을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여우는 기러기 떼를 놓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여우는 이번에는 물고기를 몰고 가는 수달을 끼웠습니다. 수달은 여우의 꾀에 쉽사리 넘어가 기러기 떼의 잠자리를 습격하려고 했습니다. 수달이 물속을 헤엄쳐 기러기 떼가 있는 바위 가까이로 갔을 때 수달은 큰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수달은 여우에게 다 잡은 기러기를 놓쳤어. 웬 꼬맹이가 내 다리를 찔렀단 말이야. 너무 아파서 헛디디고 말았어. 괘씸한 놈.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우는 변명을 하는 수달을 버려두고 또 기러기 떼를 쫓아갔습니다. 기러기 떼는 어느 호텔 발코니에 내려앉았습니다. 쉴 곳으로는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저 아래쪽에 여우가 또 쫓아와 있었습니다. 악착 같은 여우였습니다. 정말 끈질긴 놈이야. 악하가 지겨운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소리쳤습니다. 나다. 네 놈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갈 테야. 담비와 수다를 깬 놈도 바로 너지? 네가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니겠다고? 비겁한 놈 같은 이라고? 그 꼬맹이를 내게로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겠다. 그건 안 돼. 엄지도령을 보낼 수는 없어. 아카도 마주 소리쳤습니다. 여우는 약이 올랐습니다. 이때 닐스는 아카의 말을 듣고 내심 기뻐했습니다. 나를 위해 아카가 저런 말을 하다니. 닐스는 발코니에서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러기들은 여우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 바위나 섬으로 가야 했습니다. 깊고 조용한 밤이 되어서야 기러기 떼는 카를스크 루나라는 곳에 닿았습니다. 곳곳에 크고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굉장히 크고 넓은 군함들이 있었습니다. 닐스는 커다란 군함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야, 굉장한 걸. 저것이 군함이란 거야? 대단해. 닐스는 해군이었던 할아버지로부터 카를스쿠나의 거리와 배 만드는 공장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새면 배 만드는 공장과 큰 군함들을 구경해야지. 기러기들은 여우의 습격을 당하지 않을 만한 교회의 평평한 탑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튿날 닐스는 카르스쿠나의 거리와 배 만드는 공장을 구경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카르스쿠나 광장에서 닐스는 나무 사람과 만났습니다. 머리에 검은 나무 모자를 쓴 나무 사람은 머리와 수염이 텁수룩했습니다. 게다가 나무 저고리를 입고 헐렁한 반바지에 나무 허리띠를 메고 나무 양말과 나무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닐스는 첫눈에 그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의지해도 좋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 사람은 게시판에 인정을 서로 주고받는 자선함입니다.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써서 오른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닐스는 나무 사람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 누가 쫓아오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리로 만든 사람의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자 닐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나무 사람이 커다란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닐스는 엉겁결에 나무 사람의 손바닥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나무 사람은 재빨리 닐스를 모자 속에 넣었습니다. 나무 사람이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자마자 구리 사람이 바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구리 사람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무 사람은 몸을 굽혀 경례를 하며 폐하, 저는 루셈분입니다. 군함 호용호의 병장이었다가 지금은 나무 자선함이 되어 여기 서 있습니다. 닐스는 모자 속에서 폐하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구리 사람이 1697년에 세상을 떠난 카를 2세이고 나무 사람은 이곳 군항을 처음 연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구리 사람은 다시 위험 있게 자네 거리를 제멋대로 쏘다니는 꼬맹이를 보았나? 버릇없는 놈이야. 내가 잡아 혼을 내주어야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모자 속의 닐스는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러자 나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폐하, 보지는 못했으나 제 짐작으로는 그 꼬마는 배 만드는 공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배 만드는 공장으로 가야겠군. 루센붐, 함께 찾아보지 않겠나? 도움이 될 텐데. 죄송합니다, 폐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나이가 너무 들어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구리 사람은 약물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앞장을 서지. 나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삐걱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조선소에는 크고 넓은 갖가지 군함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자네는 어디서부터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나? 네, 모형실에 숨어 있는 듯하니 거기서부터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리 사람과 나무 사람은 커다란 모형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군함 모형들이 가득했습니다. 닐스는 나무 사람의 모자 속에서 군함 모형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배가 있다니. 닐스는 군함 구경이 놀랍고도 신났습니다. 구리 사람은 닐스를 찾는 것도 있고 나무 사람의 설명에 귀 기울여 군함 구경에 열중했습니다. 그들은 돛 만드는 곳이며 병기, 화약 창고 등까지 샅샅이 구경했습니다. 닐스는 모자 속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가며 군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뱃머리들이 진열된 넓은 방 안으로 갔습니다. 씩씩한 모양의 뱃머리가 수없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구리 사람은 루센붐, 여기 우리 조국을 위해 용감히 싸우다 죽은 용사들을 위하여 경의를 표하자. 모자를 벗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나무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자를 벗으며 1680년에 처음으로 군함을 열어 조선소를 세우신 국왕님을 위해 나는 이 모자를 벗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침 해가 다시 떠오르자 구리 사람과 나무 사람은 안개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닐스는 뭐가 뭔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흰 거위 몰텐이 급히 내려앉아 닐스를 낚아채어 날아올랐습니다. 잿빛 기러기의 충고. 기러기 떼는 먹이를 찾아 어느 조그만 바위섬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몇 마리의 잿빛 기러기들을 만났습니다. 아카는 잿빛 기러기들에게 여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잿빛 기러기들은 호기심이 많고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잿빛 기러기 한 마리가 간사한 여우 때문에 고생이 많군요. 그 놈은 아마 렘란드까지 쫓아갈 겁니다. 당신네들은 얼란드 섬으로 가서 행방을 감추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그곳까지는 쫓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얼란드에는 먹이도 많으니까 걱정이 없을 겁니다. 하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영리해 보이는 잿빛 기러기의 충고는 기러기 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러기 떼는 얼란드 섬으로 날아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잿빛 기러기들이 시키는 대로 남쪽으로 자꾸 날아갔습니다. 많은 새들이 같은 방향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닐스는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을 계속 날아가면 무엇이 있을까? 지구의 끝이 나올까? 닐스는 갖가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탕탕 하고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이 사냥꾼의 습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더 높이 날아라! 사냥꾼이야! 저마다 외쳤습니다.
철새 몇 마리가 총에 맞아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새들이 슬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닐스 일행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새들이 외쳤습니다. 다 왔니? 이 길이 맞는 거야. 너무 빨리 날지 마. 힘을 내라, 힘을 내. 얼마를 가자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짙게 펼쳐져 있는 안개 탓이었습니다. 마침내 새들은 안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모두들 정신 차려. 계속 같은 자리만 돌고 있잖아. 이곳을 처음 여행하는 아카 일행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요? 얼란드 섬으로 가는 길이요. 백조의 물음에 아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날 따라오시오. 백조가 아카 일행을 어디론가 이끌고 갔습니다. 그것은 엉뚱한 방향이었습니다. 아카 일행은 백조에게 속은 것입니다. 백조는 어느 틈엔가 안개 속으로 날아가 버렸고 아카 일행은 되는 대로 그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들오리를 만났습니다. 정신 차려요. 아까부터 한 자리만 맴돌지 말고. 들오리가 충고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펑 하고 대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카는 이제야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얼란드의 남쪽 끝에는 늘 안개가 자욱해서 안개를 흩어지게 하기 위해 대포를 장치해 둔다는 잿빛 기러기의 충고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방향을 알았으니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몰텐을 찾아서. 얼란드는 남쪽으로 길게 뻗은 섬이었습니다. 남쪽 끝 오텐뷰는 옛날 임금님의 영지로 100년도 넘은 떡갈나무 숲과 긴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짐승들은 이 섬을 그들의 가장 좋은 피난처요 휴식지로 삼았습니다. 먹이가 많은 이곳에서 동물들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으며 위험도 없었습니다. 해초더미 바깥쪽에는 백조의 무리가 떠 있었습니다. 닐스는 한 번도 야생 백조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신나는 구경이 되었습니다. 닐스와 기러기 때는 가까이서 백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백조들은 가끔 거드름을 피우며 날개를 펼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백조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섬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닐스는 조개를 잡으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닐스는 작은 가방을 만들어 가방 가득히 조개를 주워 담았습니다. 딴 곳에서 먹이를 먹던 기러기들이 날아와 엄지도령 흰 거위 못 봤어? 흰 거위가 보이질 않아 하고 물었습니다. 글쎄 난 모르겠는데 같이 오지 않았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린 거야? 누구도 몰텐을 못 보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나? 이 일을 어떻게 해? 닐스는 흰 거위 몰텐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영영 못 찾으면 어떡하지? 닐스의 발걸음은 차츰 무거워졌습니다. 오텐비의 떡갈나무 숲에도 섬 끝에도 몰텐은 없었습니다. 닐스는 낙심하여 정신없이 걸어갔습니다. 마침 목장 앞을 지나는데 뭔가 안개 속에서 날아와 닐스 앞에 앉았습니다. 몰텐이었습니다. 몰텐은 하루 종일 목장을 빙빙 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닐스는 너무나 기뻐 몰텐을 계속해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혼자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날 닐스는 또 조개를 주우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러기들이 날아와 또다시 흰거위 몰텐을 찾았습니다. 닐스는 농장 밭이랑 샅샅이 뒤졌으나 몰텐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닷가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닐스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몰텐, 제발 좀 나타나다오. 닐스는 울타리를 기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돌 구르는 소리가 나면서 돌더미 사이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몰텐이 피로에 지쳐 돌더미 위에 있었습니다. 2번씩이나 나를 놀라게 하다니 몰텐 너무했어. 닐스는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 화가 났습니다. 그 까닭은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잿빛 암기러기 한 마리가 날개를 다쳐 돌더미 틈에 있는 것을 어제 몰텐이 발견했습니다. 몰텐은 가엾은 암기러기에게 먹이도 날라다 주고 상처도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닐스는 약간 화가 났지만 가엾은 암기러기를 보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사랑스러운 암기러기는 깃털이 비단같이 곱고 부드러웠습니다. 닐스는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몰텐과 함께 다니는 엄지도령이야.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인걸. 암기러기는 침착하고 정답게 대답했습니다. 엄지도령, 나도 만나서 기뻐요. 몰텐이 아주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닐스는 암기러기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몹시 아픈지 기러기는 연방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계속 비명을 지르던 암기러기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일을 어째? 닐스는 자기가 기러기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엉겁결에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 날 기러기 떼는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려 했습니다. 모두들 즐거워했으나 몰텐만은 쓸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잿빛 암기러기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닐스는 몰텐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몰텐은 마지못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닐스는 자기가 암기러기를 죽였다고 몰텐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흰 거위 몰텐이 주춤거렸습니다. 날개를 다친 기러기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몰텐은 일행에서 빠져나와 돌더미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덤핀, 어디 있어? 나는 몰텐이야. 그러나 암기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닐스는 죽은 암기러기를 여우가 와서 물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암기러기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몰텐. 몰텐은 암기러기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엄지도령이 날 구해주었어요. 어긋난 날개뼈를 맞추어 주었지요.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되었답니다. 암기러기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닐스는 이 새는 아마도 예쁜 아가씨가 새로 변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비같이 생긴 섬을 벗어나 일행은 육지를 향하여 날아갔습니다. 육지가 있는 섬까지 왔을 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일행은 거친 폭풍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아카는 단장으로서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일행은 폭풍에 자꾸 흔들려 졸음이 왔습니다. 아카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졸면 안 돼. 잤다가는 바다 표범에게 잡히게 된다. 그때 물결이로 불쑥 시커먼 것이 떠올랐습니다. 표범이다. 바다 표범이 나타났다. 아카는 크게 외치면서 날쌔게 날아올랐습니다. 하마터면 바다 표범에게 잡힐 뻔했습니다. 폭풍은 오랫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들은 지쳐서 바다에 떨어져 죽기도 했고 바다 표범에게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기러기 떼는 절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벼랑을 넘어 무태에 날아앉았습니다. 바로 눈앞에 깊고 넓은 반달 모양의 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웠습니다. 좋은 잠자리를 얻어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굴의 벽 앞엔 양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어미 양이 14마리, 새끼 양이 서너 마리쯤 되었습니다. 아카는 미안합니다. 폭풍에 밀려 여기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좀 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좋아요, 따라오세요. 이윽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양이 왕겨와 집더미가 쌓인 곳으로
아카 일행을 데려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 농사꾼들이 모아다 준 양식도 있어. 마음껏 드시고 푹 쉬세요. 기러기 때는 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지내는 것은 탓하지 않겠지만 여기는 그리 안전한 곳이 못됩니다. 이 점은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기러기 때는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위험한가요? 알 수가 없군요. 좀 자세히 얘기해 줄 순 없나요? 위험은 다름이 아니라 여우 3마리가 이곳에 와 있어요. 여우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굴을 습격하여 많은 양들을 죽였지요. 그러니 여우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올까요? 물론 올 것이요. 우리가 모두 잡아먹히지 않은 한 여우들은 올 것이요. 늙은 양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닐스는 그날 밤 아카의 지시대로 망을 보았습니다. 닐스는 굴 입구의 돌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우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우놈들이 이 길로 올 텐데. 닐스는 긴장을 하고 굴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지나자 정말 어김없이 여우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나타났어. 닐스는 순양을 흔들어 깨우며 속삭였습니다. 좋은 꾀가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곧 여우들이 굴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순양 한 놈이 깼어. 오늘 밤에는 저놈을 잡자. 굴 속으로 여우들이 들어왔습니다. 양의 등에 올라탄 닐스는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양아저씨, 여우들을 들이받아요. 순양이 머리로 여우를 들이받자 여우는 입구 쪽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아저씨, 이번에는 왼쪽으로. 순양은 닐스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또 한 마리의 여우가 앞으로 고꾸라졌다가 달아났습니다. 3번째 여우까지 무사히 물리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양아저씨. 여우들이 오늘 밤에는 다신 안 올 거예요. 날이 밝자 커다란 순양은 닐스를 등에 태우고 섬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섬은 납작한 지붕을 덮은 집처럼 생겼습니다. 지붕 끝까지 가니 벼랑이 내다 보였습니다. 평화롭고 정겹게 온갖 새들이 먹이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옥굴이라고 하지요. 넓게 갈라진 바위 틈 구멍에 빠지면 끝장이요. 조심해야 하오. 양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여우들은 너무 잔악해요.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별 수 없지만 어쨌든 나쁜 놈들이지요. 닐스는 몰텐의 등을 타고 산 위를 가로질러 지옥굴로 향했습니다. 여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산 위의 바위 그늘에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갈라진 바위 틈으로 몰텐을 향해 기어왔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몰텐은 겨우 여우를 피했습니다. 닐스는 몰텐의 등에 타고 여우를 골려주었습니다. 멍뚱구리 여우야, 거위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창피하지도 않아? 여우는 화가 났습니다. 몰텐을 쫓아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쫓아오던 여우들은 지옥굴이 갈라진 바위 틈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닐스는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성공이다. 여우들이 죽었어. 이젠 됐어. 여우들의 침입도 없어졌으니 기러기 때는 이제 갑갑한 굴에서 나와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닐스는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벌써 집을 떠나온 지 3주일이 되었구나. 생각에 잠겨있는 닐스를 향해 한 마리의 큰 새가 날아왔습니다. 달빛을 곱게 받아 그 자태가 아름답게 빛나는 새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린밍의 성에서 만났던 에르멘리크 황새였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죠, 에르멘리크 황새님? 무슨 볼일이 생겼나요? 달빛이 고운 밤이기에 놀러왔지요. 여기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날아왔습니다. 나와 함께 놀기 위해서라고요? 정말 즐거운 일이군요.
내가 멋진 곳으로 엄지도령을 안내하지요. 황새는 닐스를 태우고 높이 날아갔습니다. 여기는 독일의 폼메른이에요. 참 아름다운 곳이죠?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정말 멋진 구경이 되겠는걸요. 닐스는 바닷가에 내려 모래톱을 산책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아주 상쾌해졌습니다. 모래 위를 거닐고 있는데 녹이 쓴 동전 한 잎이 눈에 띄었습니다. 별 쓸모없는 동전이라 싶어 닐스는 무심코 발길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순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다였던 곳에 문이 3개나 있는 성벽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성이어서 닐스는 두려움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에는 보초병이 서 있었지만 그들은 주사위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집 모양도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있을까? 꿈이라면 깨기 전에 보아두어야겠어. 이윽고 닐스는 또 다른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문 바깥은 항구로서 장사꾼들이 들끓었습니다. 낯선 장사꾼이 닐스 가까이로 다가오더니 우단을 사보라고 펼쳐보았습니다. 닐스는 아름다운 우단을 사고 싶었으나 돈이 없었습니다. 문득 닐스는 모래톱에서 차버린 동전이 생각났습니다. 닐스는 달려가 동전을 주워들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까지 펼쳐져 있던 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푸른 바다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 에르메니크 황새님, 바로 전까지만 해도 내 눈앞에 있던 도시는 무슨 도시죠? 도시라니요, 엄지도령. 닐스는 지금까지 자기가 본 이야기를 황새에게 말했습니다. 에르메니크는 그 이야기는 바타키라는 까마귀에게서 들은 건데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옛날 이 모래톱에 비네타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사람들은 사치가 무척 심했죠. 그래서 하느님의 노여움을 받아 그 도시에 홍수가 내리고 그 도시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죠. 그리고는 100년에 한 번씩 떠오른다고 전해지죠. 또 비네타의 장사꾼이 1시간 안에 이 세상 사람에게 물건을 팔면 바다로 가라앉지 않는다고 해요. 나는 분명 비네타에 갔었어요. 장사꾼들이 파는 것을 사려고 돈을 구하러 갔다가 그만. 안타까운 일이군요. 참으로 유감스러워요. 닐스는 그만 울상이 되었습니다. 기러기들은 양과 황새와 작별하고 고틀란드 섬으로 날아갔습니다. 스코네와 비슷한 곳인 고틀란드 섬은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닐스는 슬픔이 채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즐거운 여행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가는 곳마다 새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아름다운 합창 소리도 들렸습니다. 언덕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섬 곳곳에는 오래된 교회가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저 교회들도 옛날에는 금제단과 십자가가 빛났었겠지.